어떤 사고인가요? 있더라도 어떤 과정을 하고 싶다. 자전거.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자전거를 피하느라고 핸들 틀다가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부딪히고 그리고 신호기를 들이받았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호는 뭔가요? 네. 아이코. 신호는 차량 신호인데 이때 자전거 나옵니다. 이때. 요 자전거 여기 중앙분리 이 난간 이것에 가려서 잘 안 보였겠죠? 이때 나오는데 요 자전거를 피하다가 하면서 피하다가 오토바이 들이받고 그 다음에 신호기 들이받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자전거를 충격하시겠습니까? 자전거를 피하시겠습니까? 자전거를 충격했다면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 빨간불에 보행자가 나와서도 보행자 가실 기본적으로 60%로 보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왔으면 자전거 가실이 보행자 가실보다 한 10에서 20% 기본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리 난간 그것 때문에 가서 미리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쩌면 자전거 100% 잘못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전거랑 부딪혔으면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자전거 가해 차량이죠. 차대차 사고니까. 근데 자전거를 피하느라고 핸들을 틀다가 옆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기 타고 있든 이렇게 끌고 가려고 내려있든 저 상황에서는 어차피 사고를 당하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이 없겠습니다. 이번 사고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경찰서로 가서 진술 작성하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오토바이 측에서 진단서 제출하면 스티커 발부받고 즉 통고 처분되고 그리고 벌점 받을 거라고 합니다. 자전거와는 민사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전거 운전자가 고령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뭐 민사로 할 여력도 없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이고 왜 제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나요? 저 억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게는 가해자로 보험 처리를 하고 원인 제공한 자전거 운전자는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고 경찰관이 얘기해 주시던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무단횡단 자전거를 피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랑 부딪혀갖고 이주진단 그래서 안전운전 무리행 10점 그리고 이주진단에서 5점 15점 벌점 받고 그리고 4만 원 범칙금 내셨다는 겁니다. 만일 제 과실이 아니고 무단횡단한 자전거의 과실이 100%라면 그러면 저한테 벌점 원칙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전거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결국 인천에서 택시가 갑자기 달리는 거 피하다가 거기 길 끝에 서 있던 아저씨 부딪힌 거요. 그때 들어온 택시가 100%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 자전거 100%라고 그러면은 저한테는 벌점과 벌칙 부과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데 폐차까지 된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인 할아버지한테는 도저히 제가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할아버지는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나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이거 자전거 100%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30도로랍니다. 근데 시간이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30km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나요? 여기다가 그 도로 제한속도와 사고 당시 불박차의 속도는 얼마였나요? 그리고 앞유리 썬팅되어 있나요? 썬팅 몇 %인가요? 그랬더니 제한 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30km고요. 저는 52km였습니다. 앞유리 썬팅돼 있지 않습니다. 앞유리 썬팅돼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것은 블랙박스 렌즈가 흐려서 그렇습니다. 새벽 3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그리고 녹색 신호. 여기서 두 가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몇 미터 전에서 나타나나요? 자전거가. 요 글씨가 2m 정도 됩니다. 글씨 2개 4m. 여기 또 한 2m. 저 앞에 또 한 2, 3m? 요거 얼마 될까요? 10m 될까요? 약 10m. 10m 전후 되어 보입니다. 시속 30km로 가면은
한 12m 정도 필요하죠, 정지거리가. 첫째, 저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자전거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 틀었어요. 자전거랑 부딪혔으면 자전거 가해 차량이에요. 백대형이냐 아니냐는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여기에 라이트가 켜있긴 한데요. 여기 저 횡단보도에 라이트가 켜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이렇게 비춰주는 라이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있어도 자전거가 여기서 건너올 때 안 보였어요. 이쪽에는 등이 있어서 조금 보이는데요. 이쪽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전거 전조등도 없는 것 같죠? 안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여기서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는데 이때 나타납니다. 좀 적절치 않은 투표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럴 때 자전거를 그냥 앞으로 부딪히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핸들을 틀어야 되나요? 적절치 않은 투표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피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거는 법률적인 투표가 아니라요. 내가 나중에 결국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나라면 저 상황에서 핸들 안 틀고 그냥 앞으로 치고 간다. 이 투표 익명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누가 어느 쪽으로 했는지 몰라요? 1번 틀다가 내가 독박 쓰니까 그냥 부딪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아니다 그래도 피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 피해야 된다. 2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투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표 새벽 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그것을 오버한 거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돼 있는데 새벽 3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철저히 지켜야 된다. 제한속도는 언제든지 지켜야 된다. 1번. 아니다. 새벽 3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52km 간 거 그것이 잘못으로 평가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특히 어린이와 사고도 아니니까. 2번. 여러분들 선택 몇 번일까요?